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같이 함께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수업의 진행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몇 군데 대학에서 강의를 나가고 또한 개인적인 연구를 해가면서 좀 더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철학을 나누고 싶어서, 철학을 좀 전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즉 제가 유튜브가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기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하면서 이 정신현상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몇 년이 걸릴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도 어렵긴 하지만 정신현상학은 특히나 어려워서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다들 혀를 내두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실은 정신현상학은 1차 텍스트로 거의 하질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한번 1차 텍스트를 강독해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현실적인 여건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전업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딱히 광고도 하지 않고 잘 알리고 있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지인들에게도 거의 알리고 있지 않아서 이게 제 수입원이 될 수 없고 온전히 여기에 제가 몰입할 수가 없어서 계속 정신현상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리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신현상학을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텍스트를 좀 바꾸어서 정신현상학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 다른 책으로 대체하여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이해라는 책이고요. 한자경 씨가 지은 책입니다. 출판사는 서광사고요. 이 책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헤겔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개론서나 철학사를 보면 헤겔을 너무 쉽게 대충 다루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다루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이 책은 그 중간 지점을 잘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헤겔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실은 저도 철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하고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의하는 것, 그 실력을 믿으신다고 하면 책을 하나 고르는 것도 결코 쉽게 하지 않고 여러 책을 비교해보고 다 일일이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괜찮다고 판단하여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이 책을 가지고 정신현상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책을 볼 텐데 어디부터 볼 것이냐? 45쪽 감각적 확신, 이것 그리고 사념이라고 적혀있는 부분부터 보려고 해요. 이 앞까지는 거의 서론이고 헤겔의 변죽법적 사유와 정신현상학을 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론이나 개괄적인 설명은 여러분들이 본론이 지난 후에, 그 후에 보시고요. 저하고는 본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먼저 보지 마시고 소개해주는 것,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 먼저 보지 마시고 본론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서론은 나중에 이 본론을 다 보고 정리할 때 그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각적 확신, 이것, 그리고 사념. 1. 감각적 확신의 단계. 우리는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접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게 되는가?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대상을 직접 안다고 생각한다. 그냥 눈을 뜨고 손을 뻗어보면 눈앞에 주어진 각각의 사물이 직접 내게 그 모습 그대로 알려진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유나 판단 등
아무런 개념적 매개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눈앞에 주어지는 사물을 그 자체로 인식한다고 여긴다. 무엇보다 먼저 또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대상이 되는 인식은 그 자체 직접적 인식, 즉 직접적인 것 또는 존재하는 것의 인식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네, 저와 함께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앞부분을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느끼시나요? 해겔의 정신현상학 1차 텍스트와 이것을 소개하는 책의 크나큰 차이를. 이 책이 훨씬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고 할 때, 대상을 인식한다고 할 때 처음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상식의 세계에서 보면 우린 대상을 처음 딱 보고 지금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맛보는 것, 이것을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직접지라고 해겔은 말합니다. 물론 한자경 씨는 해겔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직접지를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눈앞에 주어져 있는 사물, 이것이 바로 직접지입니다. 실은 해겔의 철학에서는 매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지로 알 수 있는 것,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인식은 어떤 거죠? 굉장히 공허하고 아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인식을 주지 않는 그런 지라고, 그런 알미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 강의를 들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더 부연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직접적 인식이라고 여겨지는 감각적 확신이다. 이 의식 단계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별자들에 대해 아무런 매개도 거치지 않은 직접적 인식을 가진다고 여긴다. 의식 주관이 자신과는 아무 연관이 없이 존재하는 사물 자체를 아무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인식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감각적 확신의 인식을 대상이 무한히 확대되거나 또는 무한히 분할된 속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장 풍부한 인식이며, 또 대상의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참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처음 대상을 딱 보고 이것이야말로 대상에 대한 확실한 알미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을 직접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바로 감각적 확신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한자경 씨가 의식의 단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겔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사유는 계속 발전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이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거기에 멈춰 있고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연구하면 더더욱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의자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본 그 의자가 4개의 다리가 동그란 모양의 판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처음에 그 의자를 보고 이게 의자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의자를 보니까 등받이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의자를 보니 등받이에 팔걸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자를 보니까 4개의 다리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기둥이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의자를 자꾸 보고 경험할수록 의자에 대한 인식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지식보다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면, 알미란 이렇게 첫 단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단계를 거듭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구나, 풍성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해겔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처음 대상을 접했을 때는 우리 앞에 펼쳐진 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이
무한히 많다,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처음 얻은 이 직접지를 통하여 얻은 인식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풍부하고 확실한 인식이다, 가장 참된 인식이라고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적 확신의 방식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정말로 감각적 확신의 의식이 생각하듯 그렇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삶을 자체일까? 감각적 확신의 인식이 그것이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와 정말 일치하는 것일까? 직접적인 감각적 확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대상 자체가 가장 풍부하고 참된 인식으로 주어지는 것일까? 감각적 확신에서 직접지를 통해서 해겔이 던진 질문을 한재경 씨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해겔은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얻어진 그 의식이, 그 알미, 그 지가 아직은 불충분하다, 빈약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나갈 것 같네요. 2. 감각적 확신의 실상, 추상성과 매개성.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우리는 대상 자체를 그대로 가장 풍부하고 충실하게 안다고 여기지만 실제 감각적 확신의 방식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감각적 확신은 실제로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빈곤한 진리로 드러난다. 감각적 확신이 가장 추상적이며 빈곤한 인식에 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 도달하는 인식이 단지 그것이 있다라는 극히 추상적인 인식에 그칠 뿐, 그 대상의 성질이나 관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단지 이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이상을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다. 이런 단순성과 추상성은 대상에 대해서뿐 아니라 인식자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감각적 확신으로 주어지는 인식자 또는 단순한 이것으로서의 자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시간들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대상을 딱 봤을 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나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저 의자를 언제 봤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5살의 의자를 봤을 때 나와 10살 때 봤던 그 의자의 인식이 다를 거고 15살, 20살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의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관점과 인식이 달라질 텐데 그것 없이 그냥 쭉 삶을 살아왔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거나 많은 것을 갖추고 형성되어 있는 나가 아닌 막연한 나가 막연한 대상을 인식하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내용도 주지 않는다고 해겔은 말하고 있네요. 어떤 사태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있기 때문에 있을 뿐이다. 그것이 있다는 것이 감각적 인식에게는 본질적인 것이며 그 순수한 존재 또는 단순한 직접성이 그 인식의 진리를 이룬다. 나아가 감각적 확신은 그 식에 있어 아무 구분도 행해지지 않고 따라서 아무 매개도 없이 성립하는 직접성의 인식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 그 의식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미 구분과 매개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감각적 확신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직접치는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는 정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벌써 구별과 매개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구별과 어떤 매개인지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 확신에 등장하는 많은 구분들 중 우리는 어디서나 주된 구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곧 순수 존재로부터 앞서 논한 두 가지 이것, 즉 자아로서의 이것과 대상으로서의 이것이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 구분에 대해 반성해 보면
둘 중 어느 하나도 단지 직접적으로 감각적 확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시에 매개된 것으로만 그렇다는 것이 밝혀진다. 자아와 대상은 서로 구분되며 서로의 매개를 거친 인식이다. 즉, 자아는 타자인 사태를 통해 확실성을 갖게 되고 사태는 마찬가지로 타자인 나를 통해 확실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와 대상의 구분은 반성자로서의 우리가 만드는 구분이 아니라 감각적 확신 자체가 담고 있는 구분이다. 자아와 사물, 그 둘 중 어느 것도 직접적으로 감각적 확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매개로 하여서만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감각적 대상은 감각적 확신자인 자아 없이 인식되지 못하며 감각적 확신의 자아는 감각적 대상 없이 감각적 확신의 의식을 갖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보고 있듯이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직접지에서도 구분이 있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구분이 뭡니까? 아, 여기 대상이 있고 나가 있다며. 대상과 자아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 다르다는 것, 인식되어지는 대상과 인식하는 자아가 있다는 것, 이게 이미 구분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구분되었다고 한다면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요? 나의 외부의 어떤 대상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저 혼자 공부하고 그걸로 끝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유튜브가 매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즉, 우리가 무엇을 딱 보고 듣고 만지고 있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어떤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이 정보를 얻는 나와 나에게 정보를 주는 대상 둘을 구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둘 사이에는 무엇인가가 매개를 해주고 있어서 내가 저 대상을 알게 되고 반대로 저 대상도 나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겔은 이렇게 말을 해요. 꼭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구별과 매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라는 것을 알려면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 다른 대상들, 사물들이 있어야 되겠죠.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만 있다고 쳐봅시다. 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남자라는 말이 있고 여성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자인 것을 제대로 알려면, 내가 여성인 것을 제대로 알려면 나와 다른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개와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원숭이나 고릴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구분과 매개를 통하여 우리는 인식이 일어난다고, 알미 일어난다고 해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쉬우시죠? 제가 다른 책은 몰라도 해겔은 너무 어려워서 공식적인 수업 자리에서도 이 책으로, 해겔 정신현상학의 이해라고 하는 이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게 정신현상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우리 약간 쉬운 책으로 공부하면서 해겔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책이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너무 잘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이 책만 가지고도 처음 공부한 여러분들은 충분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